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기를 다뤘었어요. 1차기 AC를 두 가지 다뤘었죠. 뭐와 뭐였죠? 첫 번째 회로는 저항과 컵패스트로 이루어진 회로를 다뤘죠. 그럼 두 번째 회로에서는 뭘 다뤘죠? 저항과 인덕터가 있는 회로를 다뤘었어요. 그게 1차기였어요. 1차기의 형태가 어떻게 됐었죠? 일반식, 1차기 일반식이었죠. 기억나나요? 이런 형태였나요? 그렇죠. 이 X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커런트일 수도 있고 볼티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내년에 기계공학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X가 벨로시티가 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될 수도 있어요. X가 상태식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타우나 KSF는 변수로 회로에 있는 여러 가지 표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봤던 최초로 봤던 회로에는 이 타우가 R 곱하기 C였었죠. 여러 가지 회로에 있는 소자들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KSF는 인풋했었죠. 회로에 가진되는 어떤 외부의 힘. 전기 회로의 경우에는 볼트를 나타내고요. 자, 이게 왜 1차식이냐면은 X를 시간에 대해 한 번 미분한 것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2차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2차기에서 제일 처음 가장 간단한 회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의 이제 해석들을 이 회로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형태 기억나나요? 이거 있었죠? 이번 장이 제일 첫 번째 배웠던 회로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회로를 그린 다음에 KVL 했었죠. KVL 해서 VS 더하기 VR 더하기 VC는 0이었죠. 그리고 이건 볼티지에 관한 거니까 이 볼티지를 커런트 이퀘이션으로 바꿨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이 회로도 1차기와 마찬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식이 뭐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KVL이죠. KVL. 델타 V의 합은 0인 거예요. 자, KVL. 왜 여기에 VS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VR, VC는 마이너스이냐?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기호를 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VL, VR, VC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적으면은 VS는 VS가 아니고 VR 플러스 VL 플러스 VC는 VS가 될 거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볼티지에 대한 식이니까 I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요. 자, VR은 뭐죠? VR은 IR이죠. IR. VL은 뭐죠? L DI 오버 DT. VC는 뭐죠? 1 오버 C 인테그랄 IDT가 VS가 되고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인덕터가 있던 회로를 기억을 한다면은 적분이 있는 회로를 어떻게 바꿨죠? 한 미분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적분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1번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미분하고 약간씩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건 한 번 미분된 거죠. 따라서 이거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요게 x니까 요거를 한 번 미분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세 번째 텀은 커패시티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위치는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 미분한 거는 두 번 미분한 거로, 미분하지 않은 거는 한 번 미분한 거로, 그리고 적분값은 그냥 i가 나오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되죠? vs는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시간 인풋도 미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의 이 등식을 미분시켰으니까 좌변과 우변 모두 미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저번 시간에 1차식에 대해서 배웠을 때 1차식의 미분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 기억나나요? 초기 조건 t가 0일 때와 t가 무한대일 때 상태를 봤었죠. 여러분 기억난다면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이니셜 컨디션이 돼 있죠. 제일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초기 조건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초기 조건과 마지막 타임이 무한대일 때 조건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식인데 우리가 vs를 vs 이렇게 이런 스텝 입력이라고 보죠. 스텝 펑션이라고 보죠. vs는 시간이 0일 때까지는 0이다가 시간이 0이 지난 직후부터 대문자 vs로 이렇게 유닛 인풋이 되는 거예요. 자, 계단 형태로 컨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입력 봤었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1차식의 경우 어떻게 했었죠? 이런 경우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올라갔었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죠. 자, 그럼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은 간단하게 먼저 시간이 무한대로 갈지를 먼저 보죠. 시간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미분 방정식을 보고 결과값을 알든지 또는 이 회로를 보고 결과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미분 방정식을 먼저 보죠.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무한대란 말은 입력을 vs를 이렇게 스텝 인풋으로 넣고 매우 긴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vs는 컨스턴트죠. 그렇죠? vs가 컨스턴트란 말은 dvs over dt 0이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매우 길게 지나면은 i도 마찬가지로 컨스턴트가 돼요.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고 인풋 자체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i가 컨스턴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di over dt도 0이 되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i가 바뀌지 않으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두 번 미분한 것도 이란 말이죠. 자, 미안해, 마이크가 굉장히 이상한데 오늘 이 조건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식을 보죠. 1번 이 식을 보죠. 여기 식. 자, 뭐가 0이죠? 이거 0이죠. 이것도 0이죠. 그러면 i는 0이에요. i는 0이에요. i는 0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i가 0이에요. 자, i가 0이란 말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자, 그럼 다시 회로를 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봤던 건데, 첫 번째는 이 미분방 형식을 풀고 보자고, 두 번째 회로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노란 글씨 적어놓은 건데 1차 시스템,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서 인풋이 스텝 인풋일 때 시간이 매우 길게 지나면은 뭐라고 했었죠? 시간이 매우 길게 지나면 커패시터가 오픈, 인덕터는 숏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2차식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이 돼요. 2차식에서 스텝 인풋일 때 인풋이 스텝 펑션이에요. 자, 그럴 때 시간이 매우 길게 지났어요. 커패시터 오픈이 돼요. 얘가 오픈되는 거예요. 얘가 오픈되니까 그럼 커런트는 어떻게 되죠? 안 흐르죠. 커런트는 안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결과인데 미분 방정식을 봄으로써 알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회로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자, 그럼 실제로 이 회로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죠. 전류가 I가 0이에요. I가 0. I가 0이면 VL은 얼마일까요? 이건 부차적인 거지만 한번 보죠.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VL은 뭐죠? VL. VL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거는 0이죠, 0. 왜 0이냐면은 VL은 요거니까 I 값이 바뀌지 않으니까 VL도 0이에요. 자, 그러면 VR은 뭘까요? VR 0이죠. VR은 IR인데 I가 0이니까 VR은 0이에요. 남은 게 뭐죠? VC죠, VC. VC는 뭐가 되죠? VS가 되죠. 캐피탈 VS, 대문자 VS가. 이 회로가 그러면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쨌든 VC, 커패시터에 VS에 상응하는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게 돼서 두 개가 같은 전압을 가지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대로 됐을 때. 자, 1차식에서 봤듯이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좀 어렵죠. T가 제로 플러스일 때. 자, 제로 플러스일 때. 자,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컨티뉴이티, 연속성을 가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커패시터의 전압과 인덕터의 전류는 같다고 했죠. 따라서 자, IL T가 제로 플러스일 때는 IL T가 와 같으니까 이건 값은 0이 되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보존되는 게 VC였죠. VC. VC T가 제로 플러스일 때 스텝 인풋이 입력된 직후에 VC의 값은 입력되기 직전에 VC의 값과 같으니까 T가 제로 마이너스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에서 1번식이 1번이죠. 1번식에서 i는 0이 되게 되고 i는 0이 되게 되고 그리고 1번식을 볼 거예요. 자,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약간 좀 어려운데 t가 제로 플러스일 때 이거 값이 얼마죠? 아, 이거 값이 아니지. 자, 이거 값이 0이었죠. IR은 0이에요. 자, I는 0이고 또 VC는 0이죠. VC는 0이니까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1번식을 보죠. 자, 1번식. 1번식에서 IR은 0이죠. I가 0이니까. 그럼 이건 모르겠고 일단 이걸 보죠. 이건 모르겠지. 왜 적분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의 정의는 VC죠. VC는 0이었죠. 이거 남아있는 게 요거랑 요거죠. 따라서 1번식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VS가 되게 되고, 따라서 di 오버 dt는 1분의 VS가 되게 돼요. 자,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한번 보죠.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이게 커런트예요.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은 커런트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커런트 0이에요. 0. 0이에요. 0. 시간이 매우 길게 흐르면. t가 제로일 때 I 값은 얼마였죠? 0이었죠. 0인데 얘는 상승하죠. di 오버 t 상승하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 기울기는 vs 오버 l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지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리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수식으로 전개할, 여러분들은 이제 놀랐겠지만 이거를 수식으로 전개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정확하게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얘가 움직일 거냐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감쇄돼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이 볼 이 L과 R과 C의 값의 비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고, 이건 이후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초기일 때, t가 0일 때는 I가 0이고 기울기가 vs 오버 L을 가지는 기울기가 아주 상승한다 와 시간이 무한대일 때는 0으로 수렴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요. 이걸 왜 보여주냐? 다양한 회로에 대해서 다양한 초기 조건과 마지막에 t가 무한대일 조건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동일한 거를 그래서 다른 회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봤던, 좀 전에 봤던 그 회로가 예제 1번이에요. 자, 이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제 2번을 보여줄게요. 일단 1번식에서 여러분 리마인드를 위해서 1번식에서 나왔던 미분방 정식은 이렇게 됐었죠. 이거 새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앞장에 노트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미분방 정식은 항상 모든 회로에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에 대한 미분방 정식이 존재하죠. 이 미분방 정식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없겠죠. 그게 맞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다루지만 이 회로를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것만 다루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식을 이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너무 많이 쓰니까 외워버린 거예요. LC, RC, C, 오케이 해서 적어서 그걸 가지고 미분식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게 문제를 푼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보면 R이랑 A랑 C가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점은 어떠한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의 지배 방정식은 그 회로의 모양에 관계된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요.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풀어봤으니까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는 우리 간단히 KVL을 쓰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KCL을 써볼 거예요. 자, 이 지점을 VC라고 부르고 우리가 나가는 커런트를 I라고 부르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IL,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I-IC-IL은 0이 되고 왜냐면은 이게 왜냐면도 적을 필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죠. 전류 보존의 법칙, 그렇죠? 전류 값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KCL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 더 적어보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VC는 VS 마이너스 I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없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예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고서야 이걸 어떤 식으로 식을 풀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일단 보이는 대로 다 적어야 돼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다 적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보이는 대로 다 적으라고 하니까 뭐 VR은 IR이고 VL은 L, DI 오버 DT고 VC는 뭐 1 오버 C 인테그랄 ID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라는 말은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뭘로 끌어냈죠? KCL로 끊어낸 다음에 거기 커런트를 볼티지로 바꿨죠. 반대였나요? 볼티지 커런트로 바꿨죠. 마찬가지로 이 회로에서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지금 첫 번째로 한 게 아까 저게 KVL이고 KCL 했었죠. KCL. 커런트의 합은 0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이거는 뭐죠? 너무 간단한 옴스로죠. 전환 강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정보 두 개를 캐치를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여기에다가 전류를 전압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던가 뭐 이거를 전류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던가 해서 서로 이 두 개를 합치고 미분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회로마다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는 옴스로 안 했죠. 옴스로 왜 안 했겠어요? KVL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 두 개의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식 이걸 이용해서 먼저 I를 계산해 볼게요. I는 VS 오브 C 오버 R.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여기는 식을 다시 적은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처음에 얘기했었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결합한 다음에 그 다음 남아있는 것들을 상대방 커런트는 볼티지는 커런트로 바꾼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식 IR은 VC-VS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I는 뭐죠? IC 플러스 IL이 되죠. 위 두 식을 결합한 거예요.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이거를 자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데,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이걸 뭘로 표현할 것인가. 앞에 있는 이 식은 매우 간단했어요. 왜 간단했냐면은 VC, VL, VR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I로 바꾸면 됐었죠. 상대방이라는 게 존재했죠. 근데 우리 이건 어때요? I는 R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L은 IL이 존재하고, C는 IC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볼티지도 제각각이고 커런트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려운데 결국엔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트라이 앤 에러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IL에 대해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IC로도 표시할 수 있고 IL로도 표시할 수 있고 I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편해요. 안 편해요. 세 가지 다 시도해보고 IL이 제일 좋았던 거고, 여러분들 이 새로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IC로 한번 시도해보다가 막혀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 다시 I를 표시해보고 막혀요. 다시 IL로 표시해보고. 이제 그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지만은 문제를 보다 보면 대충 감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답답한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VC는 여기 있는 것, 그러니까 IL로 모든 것을 IL로 표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IL에 대해서 표시한다는 거예요. 먼저 VC가 존재하죠. VC는 뭐냐? 커패시터에 걸린 전압이죠. 이거는 VL이죠. VC는 VL이죠. 이건 뭐냐면은 VC는 L DIL 오버 DT예요. 얘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2번이라고 하고, IC. 자, 남아있는 게 지금 VS는 인풋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죠. R은 상수죠. 1번식에서 IL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게 뭐냐? IC와 VC가 남아있죠. 그런데 VC는 나왔어요. 뭐죠? C DVC 오버 DT 맞나요? 맞죠? 볼티지식. 그럼 이건 뭐예요? LC DIL 제곱 오버 DIL 오버 DT 제곱. 자, 이해되나요? VC는 벌써 IL이 한 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IL을 두 번 미분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다 같이 사용한다면은 자, 1번식을 그냥 그대로 써보죠. 첫 번째 텀 VS 오버 R은 변하지 않죠. VS 오버 R 변하지 않고, 두 번째 텀 VC 오버 R이죠. VC 오버 R은 뭐죠? L 오버 R DIL 오버 DT가 되죠. 맞나요? 세 번째 이거는 다음 텀이 IC죠. IC는 뭐죠? IC는 LC 제곱 IL 오버 DT 제곱이 되고, 마지막 텀 IL대로 IL이 되는 거예요. 자, IL. 굉장히 맞죠, 이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가 아니까 순서대로 IL에 대한 차수대로 다시 적어볼게요. LC D제곱 IL 오버 DT제곱 플러스 L 오버 R D IL 오버 DT 플러스 IL은 VS 오버 R 이라고 하고, 얘를
별표 두 개라고 할게요. 중요하다는 별표가 아니고 얘가 별표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더 잘 느끼겠지만은 1, 2, 3 서로 레퍼런스를 달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이미 꽉 차서 얘가 별표 둘짜리, 얘가 별표 하나짜리예요. 자,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오는 대로 자 여기서 얘기했던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이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은 모든 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 우리는 우연찮게 IL로 풀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회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뭐에 대해 풀라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식은 이 회로에 대한 상태를 IL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푼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는 IL 관심 없어. 나는 I에 관심 있어. 또는 나는 IC에 관심 있어 할 때 그럼 IC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죠? IC는 C DVC 오버 DT가 되고 이거는 C DVL 오버 DT가 되고 C V D 오버 DT VL이 뭐냐? VL이 L D IL 오버 DT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LC D제곱 IL 오버 DT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회로의 IC를 알고 싶다면은 먼저 IL을 구한 다음에 IL을 두 번 미분하면 IC가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자, 그리고 I는 IL 플러스 IC니까 IL 플러스 LC D제곱 IL 오버 DT제곱. 어떤 사람이 그래 난 I가 궁금해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에서 나온 I 값을 스스로에다가 두 번 미분한 거 곱하기 LC를 더하면 돼요. 쉽지 않죠.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 두 개의 제일 처음 시초가 이거였어요. 회로를 두고 이 회로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처음에 KCL, 그 다음 옴수로 뽑아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버무렸죠. 이렇게 1번식이 버무린 식이에요. 버무린 식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나 IL로 표현할래. 이러면 럭키예요. 럭키,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 IC로 표시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4차, 3차, 2차 아주 높은 고차의 미분 방정식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못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다 막힐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지의 문제가 나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과 숙제를 통해서 풀 회로는 몇 개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문제를 몇 개 다 풀다 보면은 딱 감이 와요. 이런 거는 IL로 해야 되겠군. 이유를 설명하냐면은 얘는 커런트 하나로 모든 게 표현 가능하죠. 얘는 L과 C가 붙어 있으니까 IL이 편해요. 나중에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IL이 가장 저차예요. 미분 방정식 상으로. 왜냐면은 IC는 IL을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IC로 시작하면은 IL은 두 번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IL을 IC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IL을 두 번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뭐 그건 중요하다기보다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적진 않을 거예요. 적진 않을 거예요. 자, 적진 않을 건데 이 회로가 만약에 좀 전과 똑같이 VS가 스텝 인풋으로 올라가는 경우라고 해보죠. 그럼 이 회로의 상태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자, t가 무한대일 때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우리의 지배 방정 이제 사실 회로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하지만 이걸 보죠. t가 무한대일 때 어떻게 되죠? 일단 IL은 상수가 되죠. 그러면 이거 0, 이거 0, 이거는 0 아니죠. IL은 VS 오버 R이에요. 끝. t가 무한대일 때 이 지점에서 IL은 VS 오버 R이 돼요. 그러면 IC는 얼마일까요? 0이에요. 0. 왜 0이죠? IL을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IC가 0이에요. 지금 우리 수식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로 보고 얘기하는 거 쉬워요. 그렇죠? 쉽잖아요. 시간 무한대로면 컵페이스는 오픈이니까 IC는 0인 거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우리는 수식을 보고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나머지가 또 뭐가 있어요? VR은 뭐죠? R에 걸리는 전압이죠. 얼마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오메가 법칙을 풀면 되죠. I가 지금 여기 VS 오버 R만큼 전류가 흐르죠. 여기 전류가 흐르죠. 그럼 I가 얼마예요? VS 오버 R이죠. 그러면은 VR은 뭐예요? IR이죠. 그러니까 VS죠. VS. 그럼 여기에 전압이 얼마예요? VC는 VL은 0이죠. 0. 전압 강화가 다 발생했으니까 0이죠. 이게 최종 조건인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냐면은 저 실제로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숏이고 얘는 오픈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 자체는 얘는 쇼트, 얘는 오픈, 결국에는 V와 R로 이루어진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이널이고 이니셜 컨디션 보죠. 이니셜 컨디션 T가 0 플러스일 때 뭐 이건 어차피 다루게 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뭐 약간 복잡해서 그래요. 자, 사실 오늘 이해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우린 두 개의 식을 다뤄봤었어요. 첫 번째는 RLC가 직렬로 있는 거, 이게 별표 하나라고 했었죠.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레이블링을 별표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식 봤었죠. 그 회로는 별표 2개짜리 이 식이에요. 자,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1차식의 기본 방정식 기억나죠? 타우 dx 오버 dt 플러스 x는 ksf 이거였죠. 2차식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차식은 타우 하나만이 개수라고 한다면은 이 2차식은 기본적으로 1 나누기 오메가 n wn이 아니고 오메가 n 제곱 dx 제곱 오버 dt 제곱 플러스 2 이게 얘가 뭐냐면 제타라고 제타 알파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있죠. 제타예요. 제타 d 2제타 오버 오메가 n 더하기 x는 ksft 이거예요. 질문해요. 예. VS가 컨스턴트일 때. VL이 컨스턴트냐? VL 컨스턴트. IL이 컨스턴트죠. 어떤 그래프요? VS 인풋이 컨스턴트일 때. VS가 스텝 인풋일 때.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건 타우만 구하니까 쉬웠어요. 그런데 이건 3차식이니까 개수가 몇 개 필요하죠? 2차식인 개수가 2개 필요해요. 개수가 이 개수가 필요한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A, B 이렇게 두지 않고 그게 좀 편하죠. 두지 않고 오메가 n 1 오버 오메가 n 제곱과 2제타 오버 오메가 n 이렇게 두 가지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별표 한 개짜리 식 이거 있죠, 이거 별표 한 개짜리 식에 오메가 n과 제타를 구해 보죠. 첫 번째로 맞춰봐야 될 게 이 기본 식에서 x의 개수는 항상 1이죠. 이걸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i 앞에 뭐가 있다. i 앞에 뭐 c가 있든 l이 있든 r이 있든 그럼 그걸 다 나눠서 상태 i의 개수는 1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죠. 오메가 n 얼마죠? 1번 식의 첫 번째 식에서 LC분의 1 루트치에 루트 LC분의 1이죠. 제타는 뭐죠?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생각해 보죠. 2제타 곱하기 오메가 n은 RC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RC 곱하기 오메가 n 나누기 2가 되죠. 이게 뭐냐? 계산하면은 R 오버 2 루트 C 오버 L이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KSFT는 C dvs 오버 dt가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제타 어떻게 구했는지 알죠? 그렇죠? 먼저 오메가 n을 구한 다음에 우리 오메가 n 아니까 2제타 오버 오메가 n이 RC죠. 그렇게 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식 보죠. 두 번째 식. 오메가 n은 뭐죠? 오메가 n은 마찬가지로 루트 LC분의 1이에요. 제타는 뭐죠? L 오버 R 곱하기 오메가 n 나누기 2죠. 이게 뭐냐면은 1 오버 2R 루트 L 오버 C예요. 그리고 KSFT는 VS 오버 R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걸 외우게 돼요. 자동적으로 너무 많이 쓰니까 오메가 n 이거구나, 제타는 이거구나. 하지만 틀리죠. 다르죠. 두 개가 제타 값이.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불렀냐면은 이게 물리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메가 n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KS랑 FT는 뭔지 얘기했었죠? 그 전에 DC 게인은 유닛을 가지는 상수예요. 5V, 3V, 1V 뭐 그런 식으로. FT는 유닛 인풋, 그러니까 유닛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 암페어, 볼트 그런 유닛을 가지지 않는 단지 그냥 수학적인 함수예요. KSFT가 동시에 곱해지면은 뭐 인풋이 되는 걸 배웠죠. 오메가 n이 뭐냐면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얘의 공진 주파수예요. 이 회로가 가진 공진 주파수예요. 제타가 뭐냐면 댐핑 레이쇼라고 불러요. 얼마나 댐핑이 잘 되느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뭘 의미하냐면 댐핑 첫 번째 오메가 n을 보죠. 오메가 n. 이 회로들의 응답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회로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직까지 기억나죠? IL 이 t가 0일 때 IL이 뭐죠? 0이죠, 0. 왜 0이죠? 이 회로 기억나죠? t가 0일 때 IL은 0이에요. 왜 0이냐? IL은 보존되니까. 그렇죠? t가 무한대일 때 IL은 뭐였죠? IL은 VS 오버 R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축을 두고 봤을 때 시간이 0일 때는 IL은 0이었고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IL은 어떤 상수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형태를 규정하는 게 여기 있는 오메가 n과 제타예요. 하나 예를 보죠. 만약에 이게 진동한 형식으로 된다면은 얘는 아마 이런 형식으로 될 거예요. 잘 보이나요?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있는 그래프 뒤에 학생들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네요.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식의 IL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이 IL이 이렇게 진동할 때 이 값은 마지막에는 수렴값은 VS 오버 R이 되고 진동하죠. 이렇게 이 진동할 때 이 P과 이 P간의 간격을 우리는 오메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진동하고 있으니까 이 오메가가 뭐냐면은 러프하게 100%는 아니지만 오메가 n이에요. 얘가 오메가 n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러프하게 정확한 값은 이후에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A, B, C로 안 쓰는 거예요. 왜 A, B, C로 안 쓰느냐? 이거를 1 나누기 오메가 n으로 해서 오메가 n을 구하죠. 그럼 1 나누기 루트 LC가 나오죠. 이 값이 이 주파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회로가 나왔을 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댐핑 레이쇼가 뭐를 의미하느냐? 왜 안 나와 이거? 자, 아직 이건 나올 생각이 없네요. 자, 잘 보이나요? 자,
잘 안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확대해 보죠. 자, 이게 전전에 봤던 전류 값이에요. t가 0일 때 0에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수렴값을 수렴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어떤 선이 가는 실선은 이렇게 올라갔다 굉장히 많이 진동하다가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선은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얘는 진동이 잘 안 되는 거고 얘는 진동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댐핑, 즉 감쇄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이 많이 되다가 한 100번쯤 진동하다 수렴하겠죠. 근데 감쇄 값이 크면은 진동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수렴할 수도 있겠죠. 그 값이 이 제타 댐핑 레이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했을 때 오메가인과 제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제타가 1보다 작을 경우, 1보다 작다는 말은 댐핑이 적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동을 많이 하고, 제타가 1보다 클 경우, 즉 댐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감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진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수렴하는 형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 피겨 5-40이고요. 궁금하면은 찾아보면 되고, 5-42. 오늘은 질문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